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었던 이 평화부시장 이화영 평화부시장에 대한 검사의 회유 정황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한두 달 내에 옥중 노트를 썼는데요. 여기에는 검사의 회유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술을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이 송금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불 송금할 때 보고했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진술을 한 건 맞아. 그래서 지금 계속 검찰이 물고 늘어지는 게 그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까지 연결고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한 거지 송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쌍방울이 보낸 돈이 왜 이재명을 위해서 준 돈이 될 수 있냐는 거지. 응? 그러니까 쌍방울이 미치지 않고서야 대선 후보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슨 사업적인 연관을 가지고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불이라는 돈을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방북 비용으로 이걸 제공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증거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회장의 증언과 여기 있는 이화영의 증언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1년 이상을 매일 출두를 시켜서 조사를 한답시고 잡아놓고 안 풀어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른 거예요. 응? 구치소에서 검찰로. 박상현 검사가 뭐라고 했냐.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을 김성태가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가 구속은 안 될 거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자들 잘 협조하고 있어서 부지사님도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지사님 변호사들의 변론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요, 검사가 사람을 취조하면서 죄가 있냐, 사실이 있냐, 그리고 증거 여부에 대한 어떤 신빙성,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사실상 협박 아니에요, 협박? 이거는 옛날에 군사 정권 때, 야, 빨갱이 다 풀어. 내가 쓴 대로 다 써. 다 기억 못해? 다시 써. 기억 못해? 다시 써. 이거야. 아니면 네 가족들 다 잡아 죽는다. 달라진 건 뭐냐면, 그때는 두들겨 패고, 통닭으로 매달고, 고춧가루 뭘 먹여가면서, 하고 그랬지. 고문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걸 받았었는데, 고문을 하면 물리적 증거가 남아갖고 나중에 이게 다 뒤집어지니까, 이제는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별건을 조사하거나 가족을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에 대한 형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한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 박상현 검사가. 부지사님 보세요.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거를 6개월로 낮춰서 구형을 했어요.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해줄 겁니다. 이거 다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검사가 스스로 내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은 골라서 거래해갖고 형량 조절해주고 있어요. 이걸 지가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는 백형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예요.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뭐 크리스마스 때 빼주겠다는다. 나가서 파티를 한번 파티할 거면 어디 가려고? 저 파티 뭐예요? 저 파티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티하는 삶을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서양도 아니고. 99만 원 파티.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티. 그 파티에 혹시 그 파티인가요? 제가 아는 파티는 굉장히 그렇죠. 불법적인 파티인데요. 불법적이긴 하지만 늘상 얘네들이 어떤 뭐 형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결정을 할 때 마지막 순간에 만나기 전에 이게 뭐 어디 매우 중요한 결정을 확인하는 자리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99만 원 파티를 하죠. 네. 그리고 별장 파티라는데?
김학의가 했던 그 파티? 그 뭐 아, 별명 별장. 파티일 수도 있고요. 골프장 내 하우스 파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담동 있는 비밀 카페에서의 카페 뭐 파티일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아크로비스타에서 일반미 밥 차려갖고 하는 파티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파티를 한번 내가 해줄게. 그럼 이게 뭔 의미냐면 그때 당시는 우리 식구 되는 거예요. 나는 유동규가 검찰이 인간적으로 대해줘갖고 마음을 변신했다잖아요. 파티를 한번 같이 하나? 파티를 한번.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전 부지사가 중간에 한번 우리 아는 것처럼 중간에. 이거 뭐 보호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요거 아닐 걸로 해가지고 약간 거짓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진술 바꾼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모님이 정신 차려라라고 진짜 용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얘네들은 중간에 진술을 바꾼 게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 보고했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우길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웃기는 건 판사가 그렇죠. 네, 중간에 얘기 바꾼 거는 내가 봐도 저 지금 피고가 거짓말하고 한 거 같네요. 이재명 연관 있어요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옛날에 의자 뇌물 있었을 때 의자가 뇌물을 받은 네. 그 유명한 사건이요. 의자 뇌물 있었을 때 그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1심에서 줬다고 했다가 뒤집었잖아요. 근데 1심 판결은 3심까지 끌고 갔어요. 진술을 했던 사람이 뒤집었는데도 판사는 뒤집은 거는 그거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고 원래 1심에서 줬다는 게 맞아요로 갖고 결국은 실형을 때려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박상현 검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상태로는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이제 상부까지 올라갔어. 이거 다 잡아 넣어야 돼.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돼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정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했어요. 이 상부 다 밝혀져야 돼, 이거. 상부 누구야?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요. 검사는 지금 이 법 집행을 위한 조사나 정의를 찾아갖고 무슨 정의 구현 이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이재명 하나를 엮어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일념하에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은 후 알았다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 기왕에 인정한 거 스마트팜 부분도 화끈하게 인정하라. 그러면 이 사건 전체에서 부지사님의 비중은 정말 작아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비용을 800까지 좀 늘리자는 거야.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인정해주면 지가 얘기하잖아요. 회장 동생, 직원들, 연루돼 있는 사람 내가 이미 회의 다 끝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했던 증언도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 당연하죠. 이 상황에서 네가 지금 마지막으로 한 방만 해주면 너 1년 반 동안 지금 끌려와가지고 조사받고 있잖아. 불구속으로 해줄게. 다른 재판에도 우리가 편하게 해줄게. 이걸 그렇게 하니까 유동규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먹혀서 그런지 김성태까지 만나게 해가지고 김성태가 그럽니다. 형님이 좀 더 확실하게 진술을 해야 빨리 끝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왜냐면 김성태는 이미 진술을 바꿨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안 해주니까 안 김성태도 이게 지금 서로가 아구가 안 맞아서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둘이서 같이 입을 맞춰서 김성태도 알고 있고 이재명하고 친하고 결과적으로 돈 얘기도 이미 전달을 했다라고 이화영이 해주기만 하면 성태도 그날로 풀려나는 거예요. 김성태는 박상현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형님 3, 4년 후에 제가 진실을 모두 말할 수 있잖아요. 우선 이 순간만 좀 피합시다. 형님이 의리 지킨다고 이재명이 살아날 수도 없어요. 형님이 화끈하게 도와주세요. 조사가 지긋지긋하잖아요. 빨리 끝냅시다. 이게요, 사실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엔 사법이 없는 겁니다, 진짜로. 공언하는 이게 검사예요, 이게? 이게 지금 법 집행을 하는 검사가 할 말들입니까? 그리고 증인이라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재벌 회장식이나 하고 탈세, 도박에 죄가 이렇게 많은 놈들이 모여서 이거 이재명 하나 죽이면 우리가 그냥 살아요.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화영 지지사가 이거를 말하자면 대단하다. 유혹에 안 넘어가고 이런 내용을 다시 밝힐 수 있는 것 자체도 이분도 사실은 대단하다고 봐요. 부인도 대단하시지만 이분도 보통 의지 아니고선 이거 힘듭니다. 독립투사들도 제일 힘든 게 식구들 조지는 거예요. 식구들 조지는 거. 가족들 조지는 거. 그래서 독립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아빠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난 가족 아니라고 생각해라. 내가 하는 동안 너는 친일해도 괜찮으니까 니들은 살아남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독립운동하러 나가신 거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 공개한 거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아마 검찰은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고 나는 있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세월이 뒤집혀져 봐요. 그거 더 니들이 명단 얘기했잖아. 회유한 사람들. 김성태부터 동생부터 그 안에 실질적으로 형을 깎아주고 감형해주고 직원들 기소 안 하고 다 드러나 있잖아. 니들 마음대로. 그 사람들 불러갖고 역으로 물어보면 맞아요. 그 검사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해줬더니 이렇게 빼줬어요. 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사법 검사라고 하는 제도 직책은 없어져야 될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상황을 볼 때. 다음 정권 때는 뭐 누가 잡든 없어질 겁니다. 반드시 근데 진짜 이거는 거의 그 옛날에 진짜 대공분실에서 고문하는 시절이랑 똑같아, 검사. 그때는 진짜. 몰래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놓고 해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형태가 바뀌었는데 훨씬 더 뻔뻔해지고 훨씬 더 악랄해졌다? 왜냐면 처음에는 지들도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싶었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야 출세한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잘못인지에 대해서 되게 무뎌지는 거. 맞아요. 검사 조직이 지금 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래서 이 검찰 조직 자체를 정말 크게 쇄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하는 거야. 내가 와서 배운 게 이거고 늘 접하는 게 이건데 이게 왜 잘못됐어? 그러니까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마치 언론이 권력화돼가지고 자신들을 권력하고 동일시하면서 시민들과 괴리가 돼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언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아닌 자신들이 권력화돼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변질됐듯이 결국은 원래 본질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검찰과 언론은 괴물이 돼버렸다. 이게 괴물이야. 자, 여기에 재미있는 음모론 하나 제가 투척을 하겠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은 알지만 이 골프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골프 인도어 골프장 우리 그냥 하는 말로 골프장 관련한 회원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입을 하면 가입한 순간 이후로 이 사람이 했던 골프 기록이 다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로 하냐면 이 골프존에 가입을 해갖고 자기가 뭐 인도 골프장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를 가서 치거나 또는 이제 어디 예약을 해갖고 실제 골프장에서 이제 게임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게임을 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 골프장 안에서 쳤던 기록들도 다 기록이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이제 스크린 골프장은 디지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속이지도 못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사람 실력으로 해갖고 랭킹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골프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골프존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가 골프를 많이 치고 스코어를 잘 내면 잘 낼수록 이 전국 랭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골프존에 이거를 가입을 하고 그것들을 많이 써요. 회원으로 가입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이제 골프는 안 치지만 저도 회원 번호가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내가 언제 어디서 연습을 했고 뭐 게임을 쳤는데 얼마를 치고 그때 같이 쳤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요. 그 기록이 개인 기록으로 다 남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며칠 전에
다운이 됐어요. 이 사이트. 지우는 거 아니야? 검사들? 추가됐어. 과거 기록 일부가 옛날 농협 사이트 다운됐듯이 명방에 있고 50만 불 지우기 위해서 다운됐듯이 그 사이트가 어느 순간 다운이 됐어요. 며칠 동안. 오. 그러면 그 사이트의 기록, 본인이 예를 들어 골프장에 가고 우리 친구 넷이서 골프장에 가고 그 경기도 있는 천안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어느 날 며칠 날 누구누구랑 쳤단 말이야. 이 기록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개인정보 유출인데? 정보 해킹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기에 침입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진짜 해킹일까? 해킹하러 들어가갖고, 이와 관련한 검사 애들, 위험할 수 있는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만약 이 해킹을 했다고 하면. 근데, 아니, 이 기사는 일주일 전인데, 해운명부가 등장해서 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대요. 그러니까, 198만 명.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골프 좀 친다는 사람들은 다 여기다 한다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랭킹 내보여주는 게 자기 자랑인 거, 이거 공인돼 있는 거니까. 그럼 거기 보면 내가 평균 뭐 70타를 치네, 72타를 치네,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골프, 타수 높은 거, 그 다음에 경력 긴 거,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거를 자기 인증 수단으로 해갖고, 이거를 다 자랑스럽게 한단 말이야. 근데 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대. 정보 누출된 건 그렇다고 쳐. 정보가 수정됐으면 어떡할 거냐고. 나는 이게 왠지 모르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검사 골프 관련한 어떤 기록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그런 것만 의심하니까. 네. 근데 의심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것도 있었네. 전산 목통도 있었네. 네. 전산 목통이 되는 순간에 이제 목통이 됐어. 네. 그래서 복구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정보가 유출됐대.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 정보가 유출되거나 누구 정보에 대한 손을 댔는지 모르겠고 그 흔한 누가 해킹을 했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 북한이 우리나라 골프 랭킹 순위가 궁금해서 이걸 했을까? 지금 무려 아니 근데 11월 달에도 있었네. 예. 앱하고 홈페이지가 나흘 동안 먹통이 됐어. 나흘 닷새 동안. 랜섬웨어를 받아서 파손이 됐다 그러면 랜섬웨어 같으면 랜섬웨어가 남의 여기 사이트 탈취한 다음에 돈 요구하잖아. 네. 골프존에 대해서는 돈 요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목적이 그리고 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안 나오고, 그러네.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도 안 해. 이게 뭐 외국의 해커나 뭐 이게 있었다고 치면,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닷새 동안이나 이게 막힌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 뉴스 돼야 돼요. 이용자가 수백만이라니까. 가입자가 480만이야. 웃기죠? 이게 뭐야? 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너무 허술하다, 우리나라. 아니, 지금까지 골프장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제일 유일하게 한 게, 천안 골프장 가서 압수수색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얘기 했어? 이 새끼들 명단 없애러 갔네. 그 얘기 했잖아. 네. 그래서 물리적 명단, 컴퓨터라든지 문서에 있는 명단을 지웠다 손치는데 그 이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데가 골프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골프존도 내가 보기엔 손을 댄 것 같아요. 여기 가서 골프 쳤다 그러면 진짜 순수하게 골프만 치고 왔어도 이건 최소한 뇌물죄로 의한 징계 내지는 윤석열 파 내지는 접대를 받은 검사로서의 꼭 명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놈들이고 아마 그 상층부에 있던 애들은 이용 횟수가 어마어마할 거라니까. 이 기록이 다 없어졌잖아.
문제는 이 새끼들이 돈 내고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기록이나 뭐 이런 걸로는 못 찾아내요, 씨부랄. 응? 그리고 접대받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못 찾아낸다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상해 보이더라는 거죠.